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즐거운 한국사가 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무슨 정치를 배웠어요? 세도 정치를 배웠죠? 자, 세도 정치는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장악했다. 안동 김씨, 풍양조 씨. 그러다 보니까 왕보다 특정 가문이 힘이 세니까 정치가 개판됐다. 정치 기강의 문란. 과거도 부정이 저질렀다. 무슨 매직? 매간 매직. 무슨 오리가 등장했다? 탐관오리가 등장했다. 그래서 여러분 걔네가 농민들에게 세금을 지나치게 걷었죠. 무슨 문란? 삼정의 문란이에요. 그러면 삼정의 문란이 벌어진 이유가 뭐야? 세도 정치의 폐단이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 밀란이 터졌죠. 자, 경내. 무슨 경내? 홍경내의 난. 원인. 첫째, 세도 정치의 폐단. 같은 말로 삼정의 문란. 두 번째, 차별. 지역 차별. 서북인 차별했다. 그런데 홍경내의 난이 진압당했지만 계속 여러분 세도 정치가 심해지고 삼정이 문란해지니까 마지막 진주 농민 봉기, 다른 말로 뭐예요? 임술 농민 봉기로 전국 천여 개 밀란이 나서 조선이 망하기 직전까지 오니까 세도 가문이 깜짝 놀래서 삼정 이정청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게 참고로 2020년 수능의 답이었죠. 그러면 삼정 이정청은 뭐야?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는 관청인데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 세도 가문 때문에 삼정이 문란했는데 요거 처리해야겠다고 여러분 삼정 이정청 만들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조선이 완전 망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행히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죠. 1863년에서 1873년 갑자기 여러분 철종이 죽었는데 아들이 없어서 여러분 10살 먹은 쬐끄만 애를 왕으로 삼죠. 걔가 무슨 종이에요? 고종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세도 가문이 고종 10살이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갖고 놀면서 계속 세도하려고 했는데 고종의 아버지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왕은 아니지만 조선시대 카리스마 3대 아내들은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 무슨 대원군이 등장을 합니까?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고종이 어리니까 10년 동안 흥선이가 대신 정치를 하죠. 그럼 해보자. 흥선이. 일단 흥선이가 권력을 잡자마자 첫째, 무슨 가문을 다 없애버립니까? 세도 가문의 권력을 다 뺏어버립니다. 죽이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세도 가문이 여러분 앉아있던 무슨 사를 드디어 없애버려요. 비변사를 없애버립니다. 대신에 비변사 때문에 여러분 약했던 무슨 정부를, 의정부를 다시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흥선이가 세도 가문을 몰아냈다. 비변사를 철폐했다. 의정부를 강화시킨 거는 한마디로 여러분 오랜만에 드디어 여러분 무슨 권이 강해진 거예요? 왕권이 강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잘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삼군부라는 걸 부활을 합니다. 삼군부가 뭐냐? 세 가지 군대 부서예요. 일종의 뭐냐? 국방부야. 그러면 옛날에 있던 삼군부를 부활한 건 뭐냐? 여러분 군사력을 이제 세도 가문에게 뺏어서 무슨 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여러분 군사력을 장악했다는 상징이에요. 아예 해볼게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권력 중에 가장 센 권력이 뭐예요? 군사력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세도 가문이 군사력을 장악을 했겠죠. 그러면 세도 가문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을 뺏어서 흥선이가 뺏어온 다음에 만든 게 무슨 군부? 삼군부 부활이에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 다섯 번째 외울 것도 없어요. 안동 김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똑똑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했다. 한마디로 뭐냐? 신문왕이 진골귀족 견제하려고 육두품 등용했죠. 공민왕이 권문세족 견제하려고 누구야? 여러분 신진사대부 등용했죠. 항상 얘기하지만 정치는 몸무게 싸움이에요? 패싸움이에요? 패싸움이죠. 그러면 흥선이도 자기 패거리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그냥 퉁쳐서 인재를 골고루 등했다 이거야. 또 하나 여러분 임진왜란 때 여러분 뭐가 불탔어요? 경복궁이 불탔어요. 그런데 흥선이가 보기에는 왕권을 강화시키면 왕의 위엄을 보여야 되겠죠. 그럼 왕이 사는 궁궐이 불탔는데 아직 폐허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흥선이는 왕권 강화의 목적으로 여러분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뭐를 다시 경복궁을
다시 한번 짓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경국궁보다 10배나 크게 졌대요. 지금 돈으로 예를 들면 10조가 들어서 99%다 졌는데 욕 좀 할게요. 어떤 나쁜 놈이 경국궁을 불태워버려요. 흥선이 멘붕이죠. 야, 생각을 해봐. 그 10조를 들여서 경국궁을 중건했는데 누가 불지른 거야. 그러니까 흥선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불질렀어? 또 줘라고 하는 거야. 또 10조가 들어가죠. 돈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흥선이가 뭘 하느냐. 원납전이라는 걸 걷습니다. 원납전이 뭐냐. 야, 경국궁을 중건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부자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납부해라. 혹은 네가 원하는 만큼 납부해라. 원납전이라는 세금인데 여러분 흥선이는 훌륭하다고 쳐도 그 밑에는 양아치가 많겠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0만 원 거둘 거를 강제로 막 1000만 원 걷고 1억 걷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거나 엄청나게 재산을 뺏기기도 해요. 그래서 경국궁 중건에서 원납전 걷어서 흥선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흥선이가 자 엽전을 발행하는데 여러분 요 엽전을 자 이거 되게 잘 나가요. 무슨 전이라 불러요? 당백전이야.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화폐가 얼마예요? 신사임당 할머니가 계시는 5만 원짜리죠. 근데 갑자기 내일 500만 원짜리 광기토대왕 여러분 현금을 풀어봐. 갑자기 여러분 나라에 돈을 많이 풀면 돈이 흔해지겠죠. 돈이 흔해지면 물가가 막 상승하겠죠. 그럼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경국궁 중건할 때 따라해볼게요. 원납전. 무슨 전? 원납전. 당백전이라는 걸 여러분 발행해서 물가가 뜨니까 쌀 가격이 몇 봐. 여러분 택시비가 예를 들면 버스비가 1000원이면 갑자기 버스비가 10,000원, 20,000원 돼봐요. 월급은 똑같은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흥선이가 잘한 게 되게 많은데 무슨 중건은 경국궁 중건은 욕을 먹었다. 뭐 때문에? 원납전, 당백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험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제일 잘 나온 거 일단 흥선이의 모든 정책은 무슨 강화? 왕권 강화인데 여태까지 제일 잘 나왔던 건 뭐예요? 경국궁 중건한 다음에 원납전, 당백전 잘 나왔고 약간 어렵게 나오면 흥선이가 드디어 무슨 사를 폐지했다. 비변사 폐지. 대신에 무슨 정부를 강화했다. 의정부를 강화했다. 요게 여러분 주된 문제였습니다. 됐고 두 번째. 그럼 흥선이는 첫째 여러분 지금 무슨 강화 시켰어요? 왕권 강화 시켰죠. 그러면 흥선이 직전에 무슨 정이 문란했어요? 삼정이 문란해서 막 민생이 여러분 도탄에 빠졌죠. 야 여러분 왕권 강화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 백성들 민생도 여러분 당연히 어떻게 시켜야 돼요? 안정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흥선이가 왕권 강화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삼정의 문란을 바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 전정의 문란은 곡식을 많이 걷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자, 곡식을 많이 걷던 무슨 오리? 탐관오리 처단하고요. 세금 안 냈던 양반도 혼낸 다음에 세금을 제대로 걷습니다. 두 번째, 군정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조선의 지배층은 군대 가요, 안 가요? 군대를 안 갔어요. 양반이 군대를 안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임난 끝났을 때, 아니죠? 임난 중에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양반을 돈 주고 팔았죠. 빨리 해보자. 무슨 첩? 공명첩. 그렇죠? 납속채.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 어떤 동네는 전체 인구의 40%가 양반인데 군대 안 가니까 군포를 안 내죠. 이때 흥선이가 뭘 하느냐? 야, 이게 정말 잘 나와요. 자, 무슨 죄? 호포제라는 걸 합니다. 호포제가 뭐냐? 이제 양반도 1년에 한 필씩 여러분 무슨 포를 내야 돼? 군포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흥선이 업적 중에 가장 개혁적인 게 제가 보기에는 무슨 죄예요? 호포제예요. 그러면 호포제 했더니 좋아지는 게 두 가지야. 양반들이 여러분 안 냈다가 양반이 내니까 세금이 엄청 거치겠죠.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고 또 하나 양반은 군대 안 간 건 양반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양반에게 군포를 거두니까 어떻게 돼요? 양반이나 농민이나 똑같이 군대 가니까 점점 이제 무슨 사회로 가는 거야? 평등 사회로 조금씩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흥선이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야? 호포제. 두 번째, 여러분 그 양반들이요 공부하는 대학이 뭐예요? 서원이죠. 그런데 이 서원에 앉아서 봐봐. 여러분 안양이라고 쳐보자. 안양에 뭐 노론, 소론, 남인, 서원이 있으면 매일 패싸움을 해요. 게다가
서원이 땅이 수십만 평인데 세금을 안 내. 게다가 세 번째, 서원이 매일 농민을 괴롭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전국에 1000여 개가 있는데 거의 950개를 서원을 다 폐지합니다. 1000개 중에요 46개만 남겨요. 야, 이거는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에서 내가 보기엔 진짜 화끈한 개혁이에요. 그래서 서원 정리. 그래서 흥선이를 누가 제일 싫어했느냐? 양반이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 호포제로 양반에게도 군포를 걷지. 더 충격적인 거, 서원을 여러분 정리했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비변사 철폐, 경복궁 중건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흥선이의 가장 위대한 건 뭐예요? 호포제 실행가. 양반에게 군포 거둔 거와 무슨 정리? 서원 정리. 그런데 요게 누구 업적이랑 약간 비슷해요. 영조. 왜냐? 여러분 영조도 균역법을 해가지고 1년에 2개 걷는 거 하나로 줄였죠. 여러분 영조도 서원을 몇 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거야. 흥선이와 영조는 공통점이 있네. 군포를 개혁했네. 서원을 정리했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중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요거 같아요. 흥선이 최고 업적, 호포제, 서원 정리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삼정의 문란 중에 가장 농민을 괴롭힌 게 무슨 곡이었어요? 환곡이죠. 환곡은 원래 농민들 굶어 죽을까봐 백가마 꿔준 다음에 이자가 한가마인데 어떻게 해요? 백가마 꿔주고 이자가 천가마였죠. 그래서 흥선이가 어떻게 하느냐? 환곡을 없애버려요. 환곡을 없애고 여러분 요거 외울게요. 무슨 제도? 사창제도를 합니다. 사창이 뭐냐? 동네마다 여러분 양반 중에 부자가 있겠죠. 그럼 옛날 농촌은 여러분 다 친척이고 친하잖아요. 그러면 환곡은 사또 지방간이 하니까 강제로 빌려주고 못 갚으면 막 엉덩이 때렸죠. 근데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돈이 필요해서요. 100만 원이. 그럼 이모한테 100만 원 꿔. 그럼 못 갚는다고 이모가 막 한편 안 부리죠. 똑같은 거예요. 니네 사적으로 프라이빗 창고를 만들어서 동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꽂아라. 그럼 여러분 조폭이 아니니까 패진 않을 거야. 그래서 환곡을 없애고 어떻게 해요? 무슨 죄를 만들었다? 사창제를 만들었다. 자, 그러면 흥선이 지금 2개 배웠어요. 첫째, 흥선대원군은 맨 처음에 무슨 강화했어요? 왕권 강화. 세도가문 철폐, 비변사 철폐, 의정부 강화. 쭉쭉 나가다가 경복궁 중건했는데 실수죠. 원납전, 당백전. 두 번째, 무슨 안정을 했어요? 민생 안정을 해서 농민을 괴롭히는 양반들의 집단, 서원 정리. 양반도 군포내, 호포. 그 다음에 환곡제 폐지하고 무슨 제? 사창제. 쉽죠? 자, 그럼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요. 뭐냐? 중국 여러분 청나라를요 1842년 영국이 여러분 아편을 팔아먹었는데 마약이잖아. 당연히 청나라가 마약 팔지 말라고 했더니 영국이 여러분 청나라를 두드러 팬 다음에 여러분 청나라랑 여러분 난징 조약 맺어서 이때부터 여러분 서양 애들이 막 청나라랑 막 일본에 진출을 해요. 그러면 조선인들이 봤더니 서양 놈들 나쁜 놈들이야. 맨 처음에는 선하게 웃으면서 와서 무역을 하다가 시비 걸어가지고 두드려 팬 다음에 여러분 나라를 먹잖아요. 그걸 보고 조선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여러분 흥선대원군은 느꼈어요. 뭐냐? 지금 서양 놈들, 특히 여러분 서양 배, 이렇게 증기선이죠? 이렇게 증기선, 서양 배들이 여러분 자꾸 조선에 와서 무역하재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서양의 배를 이 당시에는 무슨 선이라 불렀어요? 이양선이야. 그러면 요 서양이 자꾸 조선에 와서 노크를 해요. 무역하자라고 하는데 흥선이가 머리가 좋아요. 이거 이놈들이랑 무역했다가는 반드시 조금 무역하다가 우리 두드려 패서 우리 점령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흥선이 문을 닫아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흥선이의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 불러요? 쇄국 정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요 쇄국 정책이라고 안 나와요, 여러분. 뭐라 그러느냐? 서양과 통해서 상거래하고 수교하는 것을 거부한다. 여러분 시험에는 절대 쇄국이라고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 혹은 운동. 다시 뭐라고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흥선이 때 지금 서양 애들이 동양으로 몰려오고 있구나. 청나라 두드려 편 거 보고서 우리 조선은 깜짝 놀래가지고 특히 흥선이가 뭐를 강화했다? 쇄국 정책. 같은 말 서양과 통해서
상거래하거나 수교, 사귀는 것을 거부한다.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미 여러분 조선 후기에 천주교, 카톨릭이 돌아온 거야. 조선에. 그래서 조선에 많은 분들이 카톨릭 신부가 됐는데 흥선이가 보기에는 이 카톨릭이 바로 서양과 동급이라고 본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카톨릭 신부님들이 들어오니까 이 나름대로 흥선대원군이가 약간 의심을 해요. 저 프랑스 신부님이 우리 조선의 정보를 빼서 프랑스 같은 데 알리면 쳐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1866년. 요걸 우리가 무슨 년이라 불러요? 병인년인데 좀 실수를 하셔요. 뭐냐? 그냥 프랑스 신부님들 추방하고 천주교 믿지 말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곤장 때리면 되는데, 와, 강화도에서 5,000명의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이라 프랑스 신부님 9명을 탁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 유명한 무슨 박해라 불러요? 병인 박해야. 근데 요 소식을 프랑스가 들어. 그럼 프랑스가 두 가지 생각을 해요. 첫째, 아니, 우리 신부님을 죽이다니. 둘째는 뭐냐? 잘됐다. 프랑스 신부님 복수도 하고 요번 기회에 누구를? 조선을 두드려 패서 문을 열 다음에 강제로 무역을 하자. 해서 여러분, 병인 박해 때문에 1866년, 여러분, 같은 연도에 프랑스가 쳐들어와서 우리랑 싸웁니다. 요거를 무슨 양요라 불러요? 병인 양요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여러분, 요게 한강이면 여기가 여러분 그냥 과장했어요. 여기가 무슨 도예요? 강화도예요. 그러면 첫째, 그 병인 양요는 원인이 뭐예요? 병인 박해. 여러분, 두 번째, 누가 쳐들어옵니까?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강화도로 쳐들어와요. 왜 그럴까, 여러분? 강화도를 먹으면요, 한 바퀴 돌면 바로 무슨 강이야? 한강이죠. 쭉 하고 어디까지 올 수 있어? 서울까지 올 수 있잖아. 서울에 누가 살아요? 왕이 살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전쟁은 누구 잡으면 끝나는 거야. 왕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전쟁은 다 어디서 벌어져, 여러분? 강화도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여러분,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와, 우리가 맨 처음에 밀렸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흥선이가 군사력을 많이 배치하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 병인 양요 때 해볼게요. 자, 양원수 장군이 여러분,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여러분, 기습해가지고 우리가 물리칩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군 좀 양아치예요. 뭐냐? 여러분, 전쟁 나서 군인끼리 싸우다 죽는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 병인 양요 때 이 프랑스 애들이요, 강화도에 막 주민들 막 학살하고 나쁜 짓 하고 막 마을 불태우고, 게다가 여러분, 강화도에 따라해볼게요. 외규장각이라는 조선 왕실의 보물창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처주빌놈들이 깔끔하게 전쟁만 하면 되잖아. 민간인 학살하고 막 집 불태운 다음에 여러분, 외규장각에 있는 금은보화랑 우리의 소중한 도서, 책들을 여러분 훔쳐가지고 계속 어디 있었어? 프랑스 여러분 박물관에 계속 이 새끼들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부는 우리가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행히 이겨냅니다. 그거 지워볼게요. 아하, 흥선이 때. 흥선이가 조금 실수했죠.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 프랑스 신부님이랑 게다가 우리 조선인은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5,000명을 죽였습니다. 5번, 무슨 박해? 병인 박해. 요것 때문에 같은 해에 무슨 양요가 터져요? 병인 양요. 그러면 병인 양요는 누가 쳐들어와요? 프랑스. 장소가 어디예요? 강화도. 강화도에서 우리의 장군, 양원수 장군이 막아내죠. 족발산성이야? 정족산성이야? 정족산성. 근데 요거 잘 나가요. 병인 양요 프랑스 양아치들이죠? 요놈 새끼들을 못 털어갔어요. 왜? 규장각 털어갔다. 요거는 여러분, 옛날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병인 양요 때 왜 규장각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얘기 해줄게요. 자, 1866년 흥선이 때 병인 박해와 무슨 양요? 병인 양요가 여러분 벌어지고 있을 때 같은 연도에, 자, 여러분, 평양에서는, 자, 제너럴 외울게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터졌어요. 제너럴 셔먼이 뭐냐? 여러분, 그 평양에 흐르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대동강이죠. 그런데 갑자기 요 제너럴 셔먼호는요, 미국의 군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장사하는 그냥 상거래하는 상선인데, 이놈들이 대동강에 와서 막 총 쏘고 대포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평양감사 박규슈라는 사람이 왜 그러냐?
너네 혹시 음식이 없거나 식량이 떨어졌으면 공짜로 주겠다. 왜 대포를 쏘냐? 했더니 무역을 하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 우리 인도적인 차원에서 얘네가 음식이 없거나 연료가 없으면 공짜로 주는데 우리 쇠고기를 안 한다라고 했더니 얘네가 감동받아서 통역관을 납치해요. 납치한 다음에 더 웃긴 건 뭐냐? 밤에 배를 타고 여러분 조그만 배를 타고 민간인에 와서 우리의 여러 남자 여자들을 납치하고 막 그러는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사도 풀고 평양의 남자들 5만 명이 여러분 배 타고 가서 이 배에 있는 애들 42명인가? 다 그냥 제거하고 이거를 불태워버려요. 이거를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죠. 이놈들이 먼저 막 총 쏘고 관리 납치하고 배 타고 가서 막 마을 습격해 여자를 막 잡아간 거야. 근데 나중에 여러분 요거 때문에 미국이 요거 핑계대고 여러분 쳐들어온 게 나중에 배울 신민연의 우연찮게 밑자가 들어가네. 신민연의 제너럴 셔머너 때문에 미국이 쳐들어왔다. 무슨 양료? 신미양료를 좀 이따가 배우겠습니다. 자, 이제 지어볼게요. 자, 해보자. 요게 여러분 은근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사 20문제 중에 거의 50% 이상 나오는 건 무슨 대응군? 흥선대응군인데 뭐 나올지 몰라요. 경북궁 원납전, 당벽전 나올 수도 있고 비변사를 철폐했다. 의정부를 강화했다. 그 다음에 서원정리, 호퍼제 나올 수도 있고 사창제 나올 수도 있는데 요것도 되게 잘 나오니까 흥선이는 조금 철저히 배워야 돼요. 그럼 해볼게요. 천천히. 1866년 자 무슨 양료 일으켰어요? 프랑스. 우리가 병인 양료 일으켰다가 프랑스가 쳐들어왔죠. 자, 미안해요. 병인 무슨 해? 병인 박해 일으켰다고 무슨 양료 일으켰어요? 병인 양료. 프랑스 강화도 왜 주장각 정족산성의 양원수. 그런데 요 같은 해에 여러분 자 평양에서 무슨 넌 셔머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있었죠. 요거 장소가 어디예요? 평양의 대동강. 누가 깝친 거예요? 미국의 상선이 깝친 거죠. 여러분 요거를 5년 후에 미국이 알아서 여러분 1871년 미국이 또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 똑같아요. 우리 배가 불태웠네. 잘됐다. 제너럴 셔머넌호를 약점을 잡아서 쳐들어가서 강제로 조선을 개항을 시키자 해서 여러분 1871 신미연해 요번엔 강화도에 미국이 쳐들어와서 또 한 번 여러분 강화도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미양요는 우연찮게 밑자가 들어오죠. 신미양요는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미국. 자, 원인은 뭐예요?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핑계였죠. 원인이 아니라 두 번째 역시 장소는 무슨 도예요? 장소는 무슨 도? 강화도. 근데 여러분 요때 해볼게요. 여러분 광성보 혹은 광성진의 조선의 장군 여러분 어재현 장군이 있는데요. 이분이랑 군사 500명이 단 한 명도 도망을 안 가고 여러분 거의 전멸당하다시피 여러분 열나 싸워가지고 미국이 놀래요. 왜? 솔직히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겼거든. 근데 미국이 멘붕이 온 거야. 미국은 딱 2명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300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100명은 자살했대요. 어떤 식으로? 열나 막 싸우다가 총알이랑 무기가 떨어지니까 야! 양놈에게 잡히느냐고 그러면 막 자살하고 하니까 미국 애들이 멘붕이 온 거야. 아니 얘네들 무기도 안 좋은데 막 너무 전투력이 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압도적으로 미국이 많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지원병이 오니까 미국 애들이 야 조선 애들 너무너무 무섭다고 여러분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미양요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71년 너무너무 여러분 흥선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 비석을 세우는데 요거 외울게요. 그 비석을 무슨 비라 부릅니까? 척합이라 불러요. 내용이 뭐야? 서양 오랑캐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걔네랑 화의 평화를 주장하는 건 나라를 팔아먹는 거다. 열심히 싸우세. 무슨 비? 척합이.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흥선이는 통상 서양과 통해서 상거래하거나 수교하는 거를 뭐하는 정책을 했다. 거부하는 정책을 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흥선이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지금 한 거 무조건 외우세요. 자 이제 지어볼게요. 자 마지막 1분이면 끝나죠. 흥선이
비변사 철폐, 의정부 강화, 경복궁 중건, 원납전 당백전. 그 다음에 양반에게 군포 거뒀다, 호포제, 호포제, 서원정리, 서원정리, 황국폐지, 사창제. 그리고 하나, 병인 박해 때문에 병인 양용, 프랑스 강화도 외주장가. 족발이야 정족이야? 정족. 족발 양 많이 주세요. 정족산성의 양양양 양원수. 그 다음에 대동강. 평양 대동강에서 제너럴 셔머너 때문에 무슨 양요? 신미 들어가니까 미국 쳐들어왔지만 이겨내죠. 자, 누구야? 광송부에 다시 재연해봐. 무슨 재연? 어재연. 말도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세운 게 무슨 비를 세웠어요? 척하비를 세웠다. 그런데 여러분 요 1860년대 양반들이 흥선이를 또 좋아해요. 왜냐? 호포제와 서원정리 때문에 양반들이 흥선이 싫어했지만 양반들이 막 천주교 박해하는 흥선이 보고 서양 물리치니까 또 양반들이 외교 정책은 흥선이를 지지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1860년대 양반들이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위하다, 킵, 지키자, 정, 올바른 조선의 성리학,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키고 척, 배척하다, 사악한 서양을 배척해야 된다. 이 운동을 위정척사 운동이라 불러요. 그럼 얘네랑 지금 누구랑 일치가 되는 거야? 흥선이랑 같은 말 하는 거죠. 바로 뭐냐? 우리는 절대 통해서 상거래하는 수교를 거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1860년대 흥선이랑 누구는 되게 사이가 좋아요. 위정척사운동이랑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 양반 중에 0.01% 개방적인 양반이 있어요. 해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니네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99% 양반들이 여러분 북쪽에 있는, 자 다시 벗어볼게요. 여러분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양반 미안해요. 조선 양반 99%가 청나라 정벌 하자. 뭐 주장했어요? 북벌 주장했었죠. 그러면 99.99%가 북벌 주장할 때 영조와 정조 때 특이한 사람이 등장했죠. 박제가 박지원이 뭐라 그래요? 청나라 갔다 오더니 야 청나라 오랑캐 아니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청나라 깔 게 아니라 차라리 청나라의 좋은 상공업을 배우자 해서 여러분 무슨 파가 등장했어요? 북학파가 있었죠. 그러면 요 북벌을 주장했던 양반들을 계승한 게 무슨 척사운동이에요? 위정척사운동이라면 봐봐. 여러분 99%가 청나라 오랑캐 싸우자라고 할 때 요 북학파만 굉장히 무슨 적이었어요? 개방적이었죠. 요 북학파를 계승한 사람들이 여러분 1860년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분들이 누구냐? 야, 내가 공부를 해봤더니 서양 애들 장난 아니다. 문 닫아봐야 언젠가 뚫린다. 차라리 서양과 교류해서 빨리 걔네 문화를 흡수해서 강해져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서양과 통해서 상거래해서 우리의 문화를 개발해야 된다. 여러분 무슨 계합파가 등장해요? 통상계합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통상계합파 중에 딱 한 명 할게요 여러분. 박규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박규슈가 바로 누구냐? 북학파의 열하일기 박지원 아시죠? 그 사람의 손자야. 그러므로 통상계합파는 누구를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북학파의 개방성을 계승한 거죠. 왜냐? 다른 사람들이 청나라 오랑캐라고 했을 때 북학파만 아니다. 청나라에 좋은 거 있으면 배우자. 이 개방성을 누가 계승한 거야? 통상계합파. 다시 해볼게요. 위정척사가 서양은 오랑캐다. 놀지 말라고 할 때 여러분 요 통상계합파만 아니다. 서양에게 배울 게 있으니까 흡수를 하자. 무슨 계합파 여러분? 통상계합파야. 그러면 흥선이 때는 통상계합파는 조용히 있겠죠. 왜냐? 여러분 잘못 얘기하면 뭐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1860년대 통상계합파가 등장하지만 주인공은 무슨 척사운동이었다? 위정척사운동이었다. 됐죠 여러분? 자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모르시는 분은 반드시 외워야 돼요. 다시 흥선이 때 양반들이 서양 오랑캐는 안 된다 하고 만든 양반들의 운동을 5번 위정척사운동, 위정척사파라 부르고 조금 숨어있지만은 그 반대는 무슨 계합파라 부르는 거야? 통상계합파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지나가서 1873년 여러분 고종이 20살이 되고 알다시피 여러분 고종의 아내가 그 유명한 무슨 비예요?
민비죠. 고종과 민비가 기분이 나빠. 왜냐? 내가 왕인데 20살이 됐는데 아버지가 다 해먹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 여러분? 고종과 민비가 여러분 힘을 합해서 누구를 쫓아내요? 이제 흥선이가 쫓겨납니다. 그러면 1873년부터 이제 흥선이가 아니라 모든 거를 고종이 정치를 친히 한다. 고종의 무슨 정이라 불러요? 친정이야. 근데 그래서 여러분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흥선이는 쇄국이야. 통상수교 거부 정책인데 요 고종의 스승이 누구냐? 여러분 박규슈였어요. 요 박규슈는 여러분 무슨 파야? 아니다. 서양과 통해서 우리가 문화를 받아들이자. 통상 개합하죠. 이렇게 반대적인 면도 있어요. 이랬을 때 여러분 갑자기 1875년 일본 놈들은요 이미 1868년에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메이지 유신에서 여러분 일본 애들은 이미 서양화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딱 조선을 노리는 거야. 왜?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빠르게 서양화가 돼서 서양에 물건도 들어와 있고 총도 좋고 대포도 좋고 물건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딱 봤더니 아직 조선은 문을 안 열어서 여러분 허약하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일본 애들이 자 운요호라는 배가 있어요. 무슨 호? 운요호인데 일본의 군함인데 요 운요호가요 자꾸 강화도에서 알짱거려요. 야 생각해봐. 우리 섬인데 갑자기 막 외국 배가 와서 그쪽 일반 배가 아니라 군함이 여러분 알짱알짱거리면 경고하겠죠. 가라고. 경고해도 안 가니까 그냥 위협으로 강화도에서 대포를 빵 쐈더니 요놈들이 여러분 강화도 쳐들어와서 막 우리 군인을 엄청 죽이고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리고 협박을 해요. 야 전쟁할래 문 열래 하고 고종에게 협박을 해요. 내 생각에는 만약에 이때 흥선이었으면 맞짱 떴겠지. 근데 고종 입장에서는 운요 사건으로 더 전쟁이 커지는 게 무섭기도 했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일본에게 문을 열어서 일본을 통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운요 사건으로 강제로 1876년 우리가 일본에게 문을 엽니다. 요거를 자 조일 수호 조규인데 어떻게 뭐예요?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조일 수호 조규는 뭐냐? 바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고딩 때 배웠던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바로 무슨 조약이에요?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쉽게 만들어 볼게요. 얼마나 쉽게 나오느냐? 쉽게 나오면 운요 사건을 보여줘요. 뭐라고요? 운요 사건을 보여주면 딱 답이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 그런데 요즘 국사 문제에서는 강화도 조약이라고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조일 수호 조규라고 부릅니다. 그럼 해볼게요. 자, 그러면 1875년 강화도에 일본 군함 운요호가 깝쳐서 우리가 대포 샀더니 오히려 이 운요호가 강화도를 쑥밭으로 만든 다음에 여러분 강제로 1876년에 여러분 강제로 우리가 져가지고 무슨 조약을 맺어요?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요 강화도 조약을 다른 말로 조일 수호 조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봐봐. 우리가 졌죠. 여러분 국제사회는 힘 있는 게 깡패죠. 그러면 우리가 졌기 때문에 평등하겠어요? 굉장히 뭐 하겠어요? 굉장히 불평등하겠죠. 우리에게 나쁘겠죠. 그래서 요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 조규는 우리에게 불리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왜냐? 첫째, 여러분 일본 애들이요. 우리에게 무슨 법권을 뺏어가요? 치외법권. 치외법권을 여러분 다른 말로 우리가 무슨 재판권이라고 불러요? 영사재판권.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일본 놈들이 조선에 와서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고 사기를 쳐도 우리가 체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에게 넘겨야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또 하나 여러분 이것도 외워둘게요. 해안 무슨 권을 가져가요? 해안 측량권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앞바다야. 우리 앞바다면 당연히 우리가 측량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야 조선아 우리 일본이 니네 해안을 다 측량해 주겠대. 야 어떤 의미냐? 여러분 잠자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가 오더니 야 내가 니네 집을 점검해 줄게 하고 여러분 새벽에 우리 집 다 열어봐. 기분 야 주권을 뺏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강화도 조약 때 우리가 주권을 2개 뺏깁니다. 무슨 법권?
치외법권, 무슨 측량권, 해안 측량권. 알고만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일본 놈들이 부탁을 해서 바로 뭐야? 부산. 그 다음에 어디 여러분? 인천. 어디 여러분? 원산을 우리가 개항을 해서 요 부산, 원산, 인천에 일본 놈들이 마구마구 들어오는데 더 웃긴 건 뭐냐? 여기다 여러분 아예 일본인 마을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화도 조약의 제1조는 뭐냐? 조선은 자주국이란 말을 써요.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우리가 누구의 사실상 속국이었어. 청나라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을 많이 이렇게 빼먹고 싶은데 청나라가 야 조선 내 부하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조선아 넌 자주국이야. 너는 어른이니까 내가 나랑 상대해야 되고 해놓고서 청나라를 배제시키고 우리 벗겨먹으려고 한 게 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 조약을 내가 다 썼는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내용 거의 다야. 근데 강화도 조약 잘 나오진 않지만 나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죠. 근데 쉽게 나오면은 뭐를 물어보겠어요? 운용 후 강화도 조약.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치외법권. 뭐야? 해안 측량권. 요까지 아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요까지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강화도 조약을 했으니까 고종이 깨달아요. 야, 일본의 무기, 일본이 엄청나게 서양화가 됐구나.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으로. 근데 우리는 계속 청나라와 일본이 여러분 서양 따라갈 때 우리는 문을 닫았었죠. 이걸 네 글자로 무슨 정책? 쇄국정책, 통상수교 거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876년부터 1880년 고종이 몰래 일본에 사신을 보내요. 왜 보내느냐? 야, 일본 가서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배워와라. 우리가 이걸 여러분 요런 사신을 따라해볼게요. 무슨 사라 불러요? 수신사. 무슨 사? 수신사예요. 그러면 강화도 조약 이후에 고종이 일본의 무슨 유신?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 파견한 사신을 5번. 이거 잘 나와요. 무슨 사라 불러요? 수신사, 수신사, 수신사예요. 그런데 갔다 왔는데 고종이 깜짝 놀란 거야. 일본에 막 철도가 들어서고 막 서양 배 만드는 조선소가 들어서고 여러분 난리가 아닌 거야. 그때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자, 여러분 청나라는요 이미 1860년부터 깨달아요. 야, 서양의 무기, 서양의 총, 과학이 장난 아니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배우자 하는 운동을 벌여요. 이거를 청나라에 이렇게 해볼게요. 서양의, 꼭 아니지만 외우기 쉽게 서양의 무기와 과학 같은 거를 배우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 불러요? 양무운동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일본도 자 1868년에 깨달아요. 야, 서양의 무기 과학이랑 쟤네의 법, 제도까지 배우자. 해서 여러분 일본은 무슨 유신이 벌어져요? 메이지 유신이야. 그러면 청나라의 양무운동이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뭐야? 서양의 과학과 문화를 배우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화 정책이라 불러요? 서양화 정책인데 요거를 뭐라 그러냐? 요때를 근대라 부르거든요. 서양이 이미 근대화가 돼 있다. 이거를 근대화 정책이라 불러요. 요 근대는 뭐냐? 바로 민주주의 산업혁명적 이거야. 100년 전에 서양을 여러분 서양의 뭐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야 그런 거를 근대화라 부르거든. 그러면 아하, 청나라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서양 따라하기 근대화 운동인데 잠깐 이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1860년에 뭐 했어? 쇄국정책, 통상수교 거부하고 누구랑 싸웠어? 병인양요, 심리양요하고 있다 여러분. 얘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때 고종이 우리가 늦었지만 우리도 양무운동처럼 일본의 무슨 유신처럼 메이지 유신처럼 근대화 운동을 하자.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본부가 필요하죠. 빨리 볼게요. 그래서 고종이 1880년에 여러분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만듭니다. 바로 그 사무소를 외우면 좋아요. 통리, 기무, 아문이라 불러요. 그러면 요 통리, 기무, 아문을 통해서 드디어 여러분 고종이 청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는 뭘 할 거냐? 바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문화를 개발하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우리는
무슨 정책이라 불러요? 개화정책. 다시 해보자. 청나라 양무운동. 1번 메이지 유신. 우리는 무슨 정책? 개화정책. 언제 시작이 돼요? 1880년. 요구하는 본부가 5번. 무슨 기무아문이에요? 통리기무아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통리기무아문이 뭘 하느냐?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배워오라고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영선사라는 유학생을 파견하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배워오라고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는데 제일 잘 나온 게 뭐냐? 그럼 여러분, 요 개화정책은 지금 흥선이가 하는 거야? 고종이 하고 있는 거야? 고종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개화, 서양의 과학 중에 제일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될 게 뭐야? 군사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통리, 기무아문, 개화정책 하면서 여러분, 바로 이거 꼭 외울게요. 신식군대인 여러분, 무슨 군을 만들어요? 별기군을 만들어요. 오호, 그러면 1880년 개화정책 하면서 별기군이라는 무슨 군대를 만들었다. 신식군대를 만들었다.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고종도 문제지만요. 민비가 좀 죽을 때 좀 을미사변으로 좀 많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 좀 민비를 많이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민비가 정치를 못했어요. 뭐냐? 흥선이 물러나가고 고종이 정권 잡자마자 솔직히 고종이 했다기보다는 민씨가 많이 했어요. 뭐냐? 이 민비가요, 자기 친척들 여흥민씨를 불러다가 여러분 다시 세도 정치가 돼,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별기군은 주로 누구예요? 양반들의 자제로 구성된, 요즘은 좀 육군사관학교야. 얘네들에게는 월급을 듬뿍 주는데요. 그 전에 있던 여러분, 오군영 기억나죠? 조선옥이 오군영은 흥선이가 키워놓은 부대거든? 흥선이랑 친했거든요? 그럼 민비는 이거야. 별기군은 자기 부대고, 오군영은 아직 쫓겨난 흥선이를 좋아하니까, 오군영의 5분의 3을 잘라요. 자르고 여러분, 이영이라고 얘네만 남겨놔. 근데 문제는 뭐냐? 결론부터 알죠? 요 90군인들에게 여러분 월급을 안 줘요. 1년을 안 줘. 왜 안 주느냐? 민비의 오빠 민승호, 민규만한 놈이요. 5조 예산이 있으면 4조 5천 지가 띵까고요. 5천억밖에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음식이 아니라 월급이 밀린 거야. 그다가 여러분 참다가 뻥 터진 게 조금 있다가 무슨 곤란? 고모곤란이에요? 이모곤란이에요? 이모곤란인 거야.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나죠? 지금 외울게요. 흥선이 쫓겨나고 고종이 됐을 때 운용호, 강화도 조약 이후에 개화정책을 하죠. 개화정책을 하기 위해서 무슨 기무함은 통리기무함이라 열심히 했는데 별기군까지 만들었지만 문제가 터졌죠. 해보자. 자, 별기군에게는 잘해주고 여러분 무슨 군인? 90군인은 차별하고 월급도 안 치고 또 하나 많은 민중들은 흥선이가 좋았어. 왜? 흥선이는 여하튼 외세랑 싸웠는데 고종과 민비 때 개항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것도 여러분 불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90군인들이요 갑자기 경북궁을 습정해서 어떻게 해요? 고종도 딱 어떻게 잡고 민비는 그때 죽었어요. 무슨 말이냐? 민비인 줄 알고 막 죽였는데 민비가 참 여우 같아요. 자기 옷을 궁녀에게 입히고 자기는 가평으로 춘천으로 도망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해볼게요. 90군인들이 차별에 반발해서 1882년 여러분 무슨 년에? 이모년에 90군인들이 난리를 일으켰다. 무슨 곤란? 이모곤란이에요. 그러면 이모곤란이 되자마자 누가 갑자기 이제 권력을 잃어요. 고종도 잃고 누구는 이제 도망갔어. 민비는 도망갔죠. 갑자기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90군인들이 다시 누구를 불러들여요? 흥선이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짠 하고 여러분 이모곤란 때 다시 누가 딱 하고 등장을 합니까? 흥선이가 쫙 하고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흥선이 등장하자마자 다시 오군영으로 올려주고 여러분 다시 무슨 정책을 하려고 그래요? 통상, 수교 무슨 정책을? 거부 정책으로 가려고 하겠죠. 옛날로 가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여러분 흥선이가 이제 오군영 데리고 있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근데 여러분 도망갔던 민비가 춘천에서 부활을 시켜서 중국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요. 우리 시아버지가 왕 잡아놓고 우리 죽일라 그래 하고 뻥을 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청나라가 잘 됐다.
지금 청나라도 양무운동에서 힘이 세졌는데 조선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여러분 쳐들어가서 내정가서 할 수 있겠죠. 갑자기 여러분 청나라 3,000명이 서울에 용산에 와요. 근데 이때 흥선이가 좀 착각을 해. 뭐냐? 청나라 3,000명이 흥선이 도와주러 온 줄 알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청나라 장군이 흥선이 용산에 있는 청나라 그 군대 와서 빼갈이 이제 청나라 술이에요. 빼갈 주겠다는 거야. 근데 흥선이 부하들이 전하, 이게 약간 얘네 이상하다 했더니 흥선이가 야, 청나라 우리 도와주러 온 거니까 don't worry, be happy 하고 가서 술을 먹었는데 이 청나라 쳐죽일 놈들이 그 빼갈에다가 여러분 마약을 탄 거야. 그 수면제를. 흥선이가 술 먹고 쓰러져요. 쓰러지는 순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흥선이를 가마에 태워서 청나라에 납치하고요. 갑자기 청나라군 3,000명이 기습적으로 여러분 오군영을 공격해가지고 거의 반쯤 죽여버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모군란이 여러분 무너지고 자 볼게요. 청나라 들어와서 첫 번째 누구 납치했다. 흥선이 납치하고 90군인 엄청 죽였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청나라가 누구를 불러오느냐? 청나라가 무슨 종가? 고종가 여러분 다시 누구에게? 민비에게 권력을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조선에서 고종과 민비가 짱이야? 청이 짱이야? 청이 짱이 되는 거지. 왜? 청나라 군사 3,000명이요. 지금 고종과 민비를 딱 이렇게 마리조와 호이지 얘네가 짱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모군란 때부터 우리 역사가 개판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재밌는 얘기. 이 90군인들이요. 이모군란 일으킬 때 일본이 얄밉잖아. 운요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 90군인들이 막 일본 영사관 불태우고 여러분 막 인천까지 막 쳐들어서 싸우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많이 죽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요거 잘 나와요. 요 최신 문제 해줄게요. 자, 해보자. 1882년 이모군란이 끝나자마자 조선과 일본이 지금의 인천인 여러분 제물포에 만나서 제물포 조약을 맺습니다. 첫째는 뭐냐?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죠? 영사관 불태웠으니까 그거 배상금 내라. 그리고 두 번째, 또 우리 일본군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일본군 200명을 서울 일본 영사관에 배치해야겠다. 일본 군대가 여러분 서울에 200명 주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거지. 왜냐? 아니 여러분 다른 나라 수도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이모군란을 핑계로 여러분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군이 서울에 주둔을 합니다. 근데 제일 짱 잡은 게 누구야? 청나라죠. 사실상 여러분 민비랑 고종을 잡고 있는 게 누구야? 청나라잖아. 그래서 청나라가 이모군란 끝나자마자 조선과 청나라가 조청, 상민, 수리욱, 말 어렵죠? 무역, 장정을 맺어요. 정구창후 여러분 여기까지 외워요. 조청, 상민. 해볼게요. 조선과 청나라 장사하는 분들이 바다와 육지를 통해서 자유롭게 무역한다. 말이 좋아 적어줘 여러분. 이미 이때 청나라에는 서양의 물건이 많이 들어와 있죠. 청나라 상인들이요. 저 이후에 조선에 와서 엄청나게 서양 물건 팔아먹어서 우리 상인들이 망하는 조약이에요. 그러면 봐봐. 이모군란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차라리 계속 성공하거나 그랬으면 좋은데 이모군란 때 가장 안 좋은 거. 청나라가 개입하면서 우리 역사가 이제 이상해졌다. 청나라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역사가 왜곡이 되는 거야. 게다가 이모군란 때 일본 애들 죽이는 바람에 5번 무슨 포조약? 제물포조약으로 일본 군대가 200명 주둔하고 청나라 군대는 여러분 아까 봤던 3,000명이 주둔해요. 그러면 조선에서 청나라 3,000, 일본 200이니까 지금 누가 갑이야? 청나라가 갑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모군란 때문에 여러분 청나라, 일본 무슨 군대가 외국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니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무슨 정변? 갑신정변 여러분 뭐야? 나중에 청일전쟁 다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그 거슬러 올라가면은 학자마다 틀린데 이모군란이 여러분 붕괴의 씨앗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 수능에서는 뭐가 잘 나오느냐? 이모군란의 결과. 무슨 포조약? 제물포조약. 제물포조약 같은 게 조청, 상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인데 외우기 싫으면 조청, 상민이야. 야,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고종과 민비 도와줬으니까 청나라 뭐 챙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야?
청나라 상인들 돈 벌게 해줘야지. 조청상민, 조청상민. 일본과는 재무보조야.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내세요.